자, 1교시 7번 문제는 의료 장소의 접지 계통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렇습니다. 의료 장소는 어떤 곳인가만 일단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곳으로 그룹 0, 1, 2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룹 0은 장착부를 부착하지 않는 장소, 즉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몸에다가 뭐를 붙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어떤 곳? 일반 병실인데 진찰실. 또 그룹 2는 장착부를 신체 외부에다 붙이기는 환자 신체 외부에다가 붙이기나 또 심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붙인다 하는 얘기죠. 이러한 것을 그룹 0과 1로 나눠주고, 또 그룹 2는 심장 부근에 부착을 실제로 심장에다가 이러한 의료기기를 삽입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그룹 0, 1, 2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룹 0과 1은 접지, 즉 TT와 TN 계통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TT는 무슨 방식? 네? 네? 접지? 비접지? 비접지입니까? 또 이 있으신 분? 아니다. 뭐예요? 모르겠어요? 비접지입니까? TT가요? 네? 뭐예요? 네? 단독 접지? 예, 기기 외암을 지금까지 하는, 역시 접지죠. 기기 외암 접지하는, 단독 접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TN 계통은 그냥 중성점 접지 방식, 그렇죠? 그 다음에 IT 계통은 비접지 방식. 간단하게 영어로 하면 TT, TN, IT. TN을 뭐요? TNC와 TNS와 TNCS 세 가지로 구분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계통을 구분하고, 그러면 그룹 0과 1은 TN과, 즉 어떤 것들이 주로 기기들, 의료 행위에 직접적으로 몸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기기들, 그런 의료기기들을 이제 접지하는 방식인데, 기기 외암 단독 접지라든가 TN 방식으로 접지를 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비접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룹 2 비접지 IT 계통. 그 다음에 자, 이러한 IT 계통은 IT 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런 전원 공급 방법은 기본적으로 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야 돼요. 절연 변압기. 전원 변압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절연 변압기는, 의료용 변압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당연히 2차 측을 접지하지 않는, IT 계통이니까 2차 측을 접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함 속에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최대한 의료기기에 가까운 장소. 자, 전압은 250V 이하, 변압기의 용량은 3kVA 이상, 10kVA 이상. 종전에는 5kVA 아니면 10kVA 이하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3kVA, 10kVA, 3kVA 이상, 10kVA 이하. 또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감시장치. 자, 그래서 이런 계측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이런 감시장치는 누설 연료가 5mA여야 되고, 또 보시는 대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표시설비는 어떻게 돼요? 잘 읽어보세요. 표시설비는 의료행위를 할 때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지시킬 수 없는 구조여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정상시 녹색, 이상시 황색 또는 적색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표시설비는 정지시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음향경보설비는 잘 읽어보시면 의료행위 지장시 계속 빽빽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장시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표시설비는 꺼지면 안 되고, 음향설비 같은 경우는 지장이 있으면 꺼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IT 계통 분전반은 의료장소 내부 또는 가까운 외부에 설치하고, 최대한 또 콘센트는 의료 IT 계통의 콘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하는 콘센트는 좀 다르죠.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콘센트하고 구조가
콘센트와 혼용 방지토로 구분하여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콘센트, 비상 콘센트, 소화활동 설비용, 소화활동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입니다. 그래서 비상 콘센트 설비, 즉 층수, 면적, 터널 같은 경우는 500m 이상이 되면 소화활동 설비용 비상 콘센트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 즉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종전에 자료를 쓰고 계신 분이 많아요. 비상 콘센트 전원은 단상과 3상이 있었는데 3상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종전에는 3상 380V 3kVA 이상, 단상교류 220V 이상 1.5kVA 이상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이 3상 380V 3kVA는 싹 뭐예요? 사그라졌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브노트를 제가 가끔가다 보시면 공부하시는 분들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쓰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없애주세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했습니다. 자, 전원회로 각 층 회로에 2개 이상 설치하고 2개 이상 한 회로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가 살아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한 개 회로에 물리는 콘센트는 10개 이하 쭉 20개 30개 쭉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0개 이하로 비상 콘센트를 설치하고 요거 많이 틀려요. 요거 많이 틀려. 예? 전원 회로는 주배 전반 전용 회로로 설치. 전원 회로. 무슨 얘기입니까? 변압기 2차 측에서 메인 차단기가 붙어 있죠. 그렇죠? A12건, V12건. 차단기 2차 측에다 많이 설치하는데 차단기 전단에다가 변압기와 차단기 전단에 설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도 또 감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중고검사 가보면 여기 많이 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회로는 주배 전반 전용 회로로 설치하라. 또 콘센트 회로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를 해줘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박스는 방청 도장을 실시하고 1.6mm 이상 철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활동 설비의 비상 콘센트인데 그 다음에도 쭉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159번 주택용 분전반 설치 장소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주택용 분전반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또 기준이 나왔냐? 머리 아프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인테리어 하느라고 막아버리고 신발장에다 쳐박고 한번 고장나도 어디 찾아보기가 힘들게 이렇게 주택용 분전반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 노출된 장소, 은폐되지 않는 벽면, 가로해놓고 자, 신발장, 옷장, 창고, 드레스룸은 은폐된 장소에다가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옥내에 시설할 경우에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및 난연성이 불이 나더라도 좀 견디라는 얘기죠. 자, 배전반 및 분전반에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어요. 자, 인테리어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각종 물건 적재 공간이 없어야 되고 분전반이라고 도어에 다른 분전반이라고 표시해야 돼. 좀 눈에 잘 띄게 하라는 얘기죠.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소재는 불연성 및 난연성으로 해줘라. 보시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요약해 보면 노출된 장소에 잘 보이게 설치하고 나머지는 화재가 나더라도 좀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분전반 재료를 설정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보시는 대로 인증 또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해주고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하나만 전압의 종류를 여러 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비근한 회로 큰 회로가 사고가 난 게 뭐죠? 독립균형관 100V 220V 차이점을 몰라가지고 콘센트 꺼져가지고 크게 났죠. 그래서 이제 전압의 종류가 비전문가가 보면 110V 220V의 차이가 나는 어떠한 분전반의 여러 가지 전원을 공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1교시 10번 문제. 전동기의 명판에 표시된 전압보다 인가 전압이 110V
110%, 90%일 때에 전동기의 기동 토크, 기동 전류, 슬립, 온도 상승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단답형인데 네 가지를 물었으니까 간단하게 그 수식하고 연관성만 지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동기 같은 경우에 명판에 표시된 전압보다 인가 전압 꼭 110%, 90%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자,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이죠. 기동 토크,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증감하게 되면 기동 토크는 그 제곱이니까 0.9의 제곱 0.8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증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동 전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전압과 기동 전류를 비례 관계에 있다. 유도 전동기 일반적으로 기동할 때 전류가 많이 흘리니까 전압을 다운시켜서 Y델타 기동이든 리액타 기동이든 다른 보상기를 사용하든 간에 이 전압과 기동 전류가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압을 감소시켜서 기동할 때의 기동 전류를 줄여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슬립 같은 경우도 여기에 슬립은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관계로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온도 상승, 전류의 증가로 회전자와 고정자 등의 온도 상승이 발생한다. 반비례하죠? 반비례. 이렇게 해서 비례, 제곱의 비례, 반비례 뭐 이런 식으로 설명 간단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kV 이하 직류 가공 전선로의 시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1.5kV 이하 직류의 저압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21년인가요? 2021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1.5kV. 아직은 법적으로 1.5 저압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1.5kV 이하 직류 가공선로 이렇게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1.5kV 이하 안 해도 그냥 저압 직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가공 전선로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시오.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야죠. 뭐 쭉 보신 절연 저항, 가공 전로의 접시 시스템, 지락 보호 장치, 또 감시할 수 있는 장치, 이상이 있을 때는 음향이라든가 시각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 장치, 또 지락 사고가 났을 때 차단하는 장치, 과전류 차단기, 또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또 서지가 발생하면 보호장치, 여기에 충전부는 일반적으로 쉽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공구 또는 열쇠에서만 개방할 수 있도록 아무나 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수보호 등급 IPX4 이상 쭉 여기에 높이 이격거리 쭉 법적인 내용이니까 천상 설명이 특별하게 필요 없고 외우셔야 됩니다. 1교시 12번 문제 아크 차단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별거는 아닙니다. 아크 차단기. 여기에 보시는 대로 아크 차단기가 뭐냐 하는 얘기냐면 일반 차단기에다가 선로에 아크가 누전 등 아크가 발생했을 때 아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크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 장치를 추가하는 이러한 차단기를 아크 차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전기적 스파크에서 화재를 면해 방지할 수 있는 차단기이다. 이 아크 차단기의 아크 전류의 특성은 빨간색으로 딱 해놨어요. 단락 전류보다 훨씬 저전류이고 고임피던스이고 고조파 특성을 갖기 때문에 아크 차단기는 이러한 특성을 검출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능 검증 방법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아크 차단기의 구성도를 한번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열 센서와 자기 센서 이 부분은 재래식 차단기와 마찬가지로 MC12와 마찬가지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크 차단기는 이 부분을 좀 특별하게 아크를 검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크 차단기 나옵니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개발하다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크 차단기 시제품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하전류 아까 특성에서 보셨듯이 아크가 발생하면 부하 쪽에 아크가 발생하면 이런 특성이 전류가 적지만 뭐 전격 전류보다는 크겠죠. 자, 고임피던스 고조파의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부하 전류 아크 특성 필터 이놈을 신호를 증폭을 해서 논리회로해서 요건 아크냐 아니냐 판단을 해서 차단하는 이런 기능이 추가된 차단기를 아크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여러분 책에 다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1교시 13번 문제 전기저장장치 ESS 화재 원인 및 안전강화 대책 6월 11일 날 정부에서 공식 발표했나요? 어쨌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20kW를 초과하는 리튬 레독스 플로우 2차 전지를 이용한 저장장치 사용 점검 시 추가된 내용. 추가된 내용이 뭐냐? 간단하죠? 아주 요즘 ESS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조금 설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키워드만 한번 보실까요? 자, 2차 전기는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라. 전지는 격실에 따로 설치해라.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 습도, 수분, 분진 등에 의해 요게 등의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해주라. 그죠?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전류를 보호하기 위해 뭐를? 과전류 차단 장치를 설치해라 하는 얘기죠. 또는 지락 차단 장치, 차단 장치를 설치해라. 그 다음에 각종 낙뢰, 고전압, 노이즈 이런 이상 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SPD를 설치해라. 각종 사고로부터 이상으로부터 불량을 알려준 관리자에게 경보 또는 시스템 사고가 나면 시스템을 정지 위한 비상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해라 하는 얘기고요. 설치 높이는 지상 20m 이내, 22m 이내에 출구가 있는 바닥에서 9m 이내. 그 다음에 각종 월보, 계측 정보 등은 1개월 이상 보관해라 하는 얘기죠. 충전율, 이것도 좀 웃기죠. 충전율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범위로 설정해라. 제조사가 권장하는 범위, 충전율. ESS 투자할 때는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조사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 하래요. 자, 만충전 후에 추가 충전을 금지할 것 그랬습니다. 만충전이 돼서 계속 충전이 되면 종종 ESS라든가 또 요즘 최근에 EV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을 매스컴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